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4일 저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시장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사건, 이 비위 의혹을 대통령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줘서 수사하게 한 사건, 계속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월 말에 국회에 나가서 민정비서관실에 이른바 민정특감반이라고 하는 경찰 출신 한 명, 검찰 출신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고래고기와 관련한 검경의 다툼 때문에 내려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검찰 출신 수사관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 사건이 좀 다른 국면으로 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이 고래고기 문제, 이거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 이것이 하나하나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 변명이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들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에 많이 보도가 됐고 방송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금 제사를 한 검찰 출신 수사관 백모 씨 있죠? 그 백모 씨의 경우 동선이 대략 나왔습니다. 2018년 1월 11일에 KTX를 타고 울산에 간 것으로 돼 있고, 이것은 이제 동료 경찰 출신 수사관이 이제 얘기를 한 모양인데, 오후 3시쯤에 이제 울산에 도착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3시쯤에 울산 해경을 방문합니다. 이제 이건 두 사람이 같이 행동한 거고, 해경 방문하고,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경찰대 동기들을 이제 3명인데 그 3명을 만나고, 그리고 이 검찰 출신 이 수사관 백모 씨는 울산 지검으로 가서 이제 지검 관계자들을 만났다.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엔 청와대에서 짜놓은 그런 동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시에 해경을 두 사람이 같이 방문했고, 그러고 이제 흩어져서 한 사람은 경찰대 동기들 3명을 이제 개인적인 일 등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 이 고인 백모 씨는 울산 지검을 방문했다. 그렇게 해서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TV조선 9시 뉴스가 이제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요 동선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봤더니, 첫 번째. 자, 오후 3시쯤에 울산 해경을 방문해서 만난 사람은 해경의 정복과장입니다. 정복과장이 고래고기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고래고기 수사와 정복과장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정복과장은 그 지역 내의 정치인들이나 민간 동향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는 사람이지 고래고기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서 검경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데 정복과장을 왜 만납니까? 근데 정복과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고래고기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한 광역수사대장이 있습니다. 그 광역수사대장은 나는 청와대에서 내려온 사람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안 만났다는 얘기죠. 지금 경찰이 굳이 만난 것을 안 만났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은 청와대와 코드를 지금 맞추는 것으로 제가 보기엔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사과장이라는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내려간 이 백원호 민정특감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울산에 가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면서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안 만나고 누구를 만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경찰대 동기 3명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래, 만나긴 만났는데 고래고기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래고기를 알지도 못한다.
엉뚱한 사람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동기 만난 겁니다. 동기. 모처럼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은 취재에 불응했습니다. 요거까지가 어제 TV조선 보도고요. 그리고 다른 보도 보면 이 고인이 된 사람은 또 울산지검을 방문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고기 사건에 관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울산지검 측은 고래고기 사건 담당자가 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난 적이 없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청와대의 고래고기 변명이 결국 거짓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결론은.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고래고기 변명은 처음부터 엉뚱한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자, 검찰과 경찰이 특정 사건에 관해서, 이 특정 사건입니다. 고래고기를 경찰이 27톤을 압수했는데 그 중에 21톤을 검찰이 돌려준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는 건데, 특정 사건, 하나의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는데 그 문제를 청와대가 조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 그런 일 조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정수석실 그런 일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고래고기 변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는데 이거를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걸 거둘 수가 없으니까 아마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이 고래고기 변명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상식에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자, 우선 고래고기는 청와대가 이런 걸 뭐 이렇게 부처 간에 이런 갈등, 특정 사건에 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했다면 그 일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 같은 데서 혹시 할 수는 있겠다. 근데 국무조정실도 고래고기 문제에 관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포경,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그건 뭐 검찰과 경찰이 싸울 일은 아니고 해양수산부나 예를 들어서 농수산식품부나 이런 데에서 싸운다 그러면 그 문제를 조정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그것도 특정 사건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대검과 경찰청 차원에서 하겠죠. 그런데 대검과 경찰청도 이 특정 사건에 관한 그 갈등을 그걸 풀어보겠다고 하는 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고기 사건에 관한 최초의 해명, 이것이 정말 엉뚱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100번을 양보해서 만약 청와대가 정말 그 일에 나섰다라고 할지라도 가면 울산 현지에 가면 누군가 그와 관련된 검찰 관계자, 경찰 관계자를 만나고 왔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지금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조정했다는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이걸 조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직권 남용이다. 내지는 월권이다. 권한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고래고기 변명 청와대가 왜 했을까? 우선 이 고인이 된 수사관은 그 울산지검 측에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울산에 내려간 적이 없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잡아댔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내려간 적은 있다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도 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걸 뒤집어야 되니까. 자기 친정인데 검찰이 친정에 거짓말을 한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뒤집어야 되는 것 그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자 검찰 쪽에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또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제 검찰로 돌아갔지만
올 2월까지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본인한테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최근까지도 통화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앞으로도 검찰 수사관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고래고기에 관한 변명,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그 다음에 청와대는 또 이 민정특감반, 그러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 있는 특감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승인하지 않은 특감반이다. 승인한 특감반은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 등이 근무했던 그 특감반이 승인받은 특감반이고, 그건 직제에도 있는 것이고, 이 민정비서관실의 특감반은 직제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사설 조직 비슷하게 운영이 됐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따르면 이 특감반은 여기 창성동 별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효자동 쪽에. 그 창성동 별관의 3층과 5층을 민정비서관실이 썼다. 그런데 그 분리해놨다는 얘기죠. 민정비서관실에 이제 비서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3층과 5층으로 분리돼 있었고, 그 중에서 이 민정특감반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 중에 다른 층을 썼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똑같은 민정비서관의 지휘를 받는데 왜 민정특감반과 다른 민정비서관실 직원을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했을까? 양쪽이 하는 일이 첨예하게 다르고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민정특감반의 활동은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정도의 굉장히 위험한 일 내지는 불법적인 일,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관리한 것 아닌가. 실제 이 사망한 수사관 지인들에 따르면 나도 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관이 어마어마한 일도 첩보 수집을 해봤고, 이 사람 검찰에서 또 엘리트 수사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무엇이 겁이 날까요? 그거는 제가 추정컨대는 바로 불법적인 일 또는 법이 허용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이지, 정상적인 일,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맡겨진 업무를 하면 신이 나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 거기서 정치 관련 무슨 첩보 수집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라는 다른 그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팀이 내려가서 울산 현지에 1월 11일 울산 현지에 내려가서 김기현 울산시장의 수사, 이 진척 상황을 알아봤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의 고래고기 변명은 점점 더 깨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아마 이 고래고기 문제에 관한 그 청와대의 설명은 또 완벽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이 사망한 수사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좀 벽에 부딪혔다고는 합니다. 잠금 장치가 있어서. 그러나 만약에 풀 수 있을 경우에는 이 청와대의 고래고기 변명은 백일하의 거짓말림이 드러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